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HLB와 HLB 생명과학의 흡수합병 철회에도 놓지 않은 건 진양군 회장의 노림수는 무엇인가 기사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대차거래 상한이 오늘 124만 주입니다. 이 의미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3월달 이제 두 번째 CR에 나왔을 때 저점인 46,500원 일단 종가상으로 3% 넘게 일단 올라가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오후에 본래는 이제 7월 30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금액이 400억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도 이제 공시가 언제 나오느냐. 근데 주가가 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병은 400억 초과로 아마 힘들 거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오후 이제 4시 넘어서 HLB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이제 공시가 나왔죠. 합병 관련되는 부분 철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임시주총에서는 가결이 되었지만 주식 매수의 청구권 합계액이 400억이 넘어가면 합병 진행 관련되는 부분들이 철회되는 부분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되는 기사가 이제 8월 1일 오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철회가 되었고 당초 계약상 상한선인 400억이 넘었다. 그래서 본래 이제 합병 목적이 합병으로 생명과학의 이제 재무적인 어려움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병 비율에도 뭐 이 부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생명과학의 뭐 한 10주 정도가 HLB 한 주로 흡수합병이 된다는 말은 재무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HLB로 흡수합병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감당하는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만 일단 이번에는 합병은 중단하지만 HLB와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뭐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사가 이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기사 해설 기사들이 나왔는데 플로터에서 나왔던 기사 내용 중 보면 합병은 무산되었지만 왜냐하면 합병 비율이 HLB 생명과학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HLB가 고평가된 상태. 이건 뭐 상장사들끼리 흡수합병하면 뭐 두산도 이런 경우고 과거에 뭐 삼성 쪽에서 이제 제일모직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도 동일한 뭐 사례에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논란이 항상 생기는 부분이고 합병을 이제 추진하면서 회사와 주주와의 간격은 뭐 좁혀지지 않은 결과 왜냐하면 이제 이 이사의 결의가 그간에 이제 주총에서 이런 언급이 없다가 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결국은 이번 합병이 진양군 회장에게 유리한 지배구조 뭐 구축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어떤 이제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1대 0.12니까 당초 9월 1일에 흡수합병을 추진해 왔고 그 생명과학 주식 한 10주 정도가 HLB 한 주 정도로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생명과학 주주들한테는 HLB 주식이 발행되니까 신주 발행 규모도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0억이 넘어서 철회가 되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의 기사들이 뭐 계속 이제 나오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합병은 무산되었습니다만 이후에도 결국은 리보세라인가 캄네리주맙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게 되면 그 재추진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4월 달에 이사의 결의로 3월 달에 CRA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은 이후에 뭐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리서브미션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아직 리서브미션을 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이 3월 달에 저점까지 다시 내려갔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흡수합병은 안 됐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리보세라닙의 무산이라기보다는 CRL 두 번째 맞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좁은 박스권에서 박스권 하단을 내려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막 얘기하는 흡수합병 이후의 뭐 결과들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뭐 주는 거죠. 예.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결국 생명과학의 주가는 이제 3월 21일에 두 번째 CRA를 맞고 난 다음에 계속 주가가 빠졌죠.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이제 7,502원이니까 통상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400을 넘지 않고 합병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만 주가가 뭐 4,000원대, 뭐 5,000원대 뭐 이런 구간에 있으니까 400억을 넘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뭐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리보세라님 FDA 허가 거절 이전 생명과학이 이제 1만원대 주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1만원 미만에서 이사의 결의의 합병 비율 자체에 일단 뭐 찬성을 대부분이 하지 않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이후에 뭐 이제 급락했을 때 주식을 만약에 매수했다면 현재가 대비해서 또 7,500원이니까 뭐 여러저러 사회로 흡수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주가가 급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HLB와 HLB 생명과학이 리보세라닙을 비롯해서 중복된 사업 영역, 그러니까 리보세라닙 판권에 뭐 국내 판권이나 유럽의 일부 수익권이나 일본 이런 쪽은 뭐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었고 국내에서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과학이 판매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HLB 제약 쪽에 로열티를 주는 요런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 흡사병 되면 효율화는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합병 재추진에 대한 핵심 과제는 결국 주가 부양입니다. 이게 모든 주식에서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결과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상장사끼리 했을 때는 주가가 높은 수준에 했을 때, 그러니까 높기 위해서는 결국 리보세라닙의 FDA 허가가 가장 일단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유로 이 부분을 뭐 진행하는 것이 뭐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외자 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배 구조 개선이 되는데 주가가 낮았을 때 또 이제 이런 박스권 하단에 있었을 때 이런 어떤 절차들은 주주들도 이렇게 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합병은 경영 효율화, 유사 사업 통합 뭐 명목은 이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이런 부분들을 HLB 쪽에 들어와서 향후에 뭐 외자 유치나 이걸 통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희석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흐름으로 뭐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주가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사가 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항서제약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홍콩 상장 이후에 홍콩에서도 주가가 거의 뭐 60% 이상 올라가서 지난주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오늘 또 이제 반등을 5% 이상 또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상해 증시에서도 단기 이평선 에서 또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서도 항서제약과 HLB 주가의 연동도 지금 아직 되고 있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도 HLB의 어떤 부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어떤 수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거래량은 전체 거래량은 80만 주대인데 7만 5천 주. 근데 의미 있는 거는 요 부분이 좀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7월 31일 기준으로 뭐 공매도 순보유장은 여전히 480만 주대인데 오늘 대차 거래에서 상한이 124만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되었다는 말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 가격에서 8월 4일 상한을 했다는 말은 이제 그 뭔가 저점 위에서 충분히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123주 정도가 결과적으로 이제 상한을 했다. 이 최근에 어떤 가격대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하는 이제 쇼커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이제 상한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 숏스퀴즈 흐름으로 수급이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좀 급등하는 흐름이고, 거래량이 없는데 이제 밑단에서 상한하는 것은 공매도 입장에선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이어지게 되면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됩니다. 이게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의 수급상의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급락했을 때의 저점을 안 깨야 되거든요. 안 깨야 지금 뭐 다중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46,500원을 지난 금요일 날 깼죠. 종가상으로 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차트를 해석하실 때 이런 이제 전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5일 이내에 이 부분을 안 돌리면 추가 하방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이제 보통 통상 어떤 종목의 바닥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고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80% 90% 빠지는 게 바닥 지점이거든요. 대부분의 뭐 바이오 섹터도 이렇고 2차 전지도 최근에 이렇고 조정도 섹터 내려가게 되면 가격 조정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이제 돌리는 흐름인데, 2차 전지는 이제 그런 어떤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5월달에 저점이 45,000원이죠. 작년도에 첫 번째 CRL 나왔을 때, 이번에 두 번째 CRL 나왔을 때 46,000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타이베이 미팅 기대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45,000원에서 두 달 만에 또 100%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올해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거래량도 지금 몇 달 동안에 굉장히 좀 작아 있으면서 이 연봉에 대한 어떤 반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바닥 흐름을 만들려고 하면 빠지지 않으면서 플랫형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열려버리면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흐름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리라포라티브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해서 그런 재료들이 하방을 막기 위한 재료다, 상방으로 되돌리는 어떤 재료보다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 리서브션 해가지고 그 FDA 관련된 승인 기대감을 다시 빨리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내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는 거고,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에서 하방을 맞는 재료들을 회사가 여러 이제 기사를 냈습니다만 제대로 이제 방어가 좀 되지 않아서 그냥 밀려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대차거래 상한이 나왔다는 말은 이제 공매도 입장의 수급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차익으로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는 흐름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진성 매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수급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올라가서 신규 매수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가줘야, 그래서 5만원대에서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요런 지점에서 뭐 V자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플랫형으로 위에서 놀고 있어야 한 9월 정도로 예상되는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 항소제약의 뭐 내용들을 8월 달에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고, 제대로 이제 그 기대감을 반영하는 가격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65,000원입니다. 65,000원이 회복이 되어야 이제 본격적인 이제 뭐 FDA 관련되는 기대감이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이제 불확실성에서 제한적인 어떤 거래량으로 진행되는 구간을 계속 거치고 있다. 벌써 이제 그런 구간이 박스권으로 지금 한 4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2023년도하고 동일한 지금 리듬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도에 5월달에 NDA 신청하고 난 다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한 7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뭐 11월 달부터 움직이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런 지점을 참조를 한다라고 하면 뭐 지금 차트로는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니까 9월 달까지 지점되면 대충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줌에서 이제 방향성을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빠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막는가가 가장 일단 중요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뭐 큰 양봉은 아니었습니다만 3.91%의 이 양봉은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기준봉은 아직 안 됩니다만, 예, 금요일에 시가를 제꼈기 때문에 이 47,000원대를 지지선 만들 수 있는 흐름으로 이번 한 주를 만들어내느냐를 잘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공매도 쪽에서 신한 뭐 BNP 파리바, JP모건 이런 데서 일단 매수를 했다는 게 진성 매수는 아닙니다. 예, 공매도하고 연관되어서 이제 매수를 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형태의
매수 형태인데 이게 이제 신규 매수까지 이제 동반하는 흐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얼마만큼 세게 터져주느냐 아직 그런 거래량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아무튼 이번 주에 제대로 된 어떤 반등이 한 5만원대까지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 47,000원대가 지지 흐름으로 작용하는지를 한 주간 뭐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드리겠습니다.